알겠습니다. 자, 미스터 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주세요. 네. 아우, 이 사람들 아주 그냥 더 커진 북핵 위협, 김정은, 푸틴, 안보리 체제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제 뭐 보도가 많이 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서방의 외교는 다 예상 가능한 일정을 다 하거든요. 야, 김정은은 다 블라디보스토크 간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네. 블라디보스토크 지나가 버려.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랬더니 우주기지를 가버렸네. 네. 야, 근데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아,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거. 거기다 이제 푸틴이 원래 정상회담 아마 30분 늦게 오는 거는 황송합니다. 그렇죠. 1시간 정도는 기본인데 30분 먼저 와서 푸틴이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김정은 아, 진짜 포탄이 급한가 봐요. 두골 외교를 하니까 지금 다 이렇게 해도 와가지고 내가 푸틴의 그 표정을 다 봤거든. 야, 아주 어리잖아 사실 자기보다 한참. 저랑 동갑입니다. 아, 김정은이? 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제 친구들 중에 가장 세계에서 일장이죠. 네. 근데 푸틴이 독재자고 뭐 전권을 갖고 있다 해도 네. 그래도 월급쟁이라는 거야 저게. 누가 푸틴이? 월급쟁이 대통령이라는 거야. 거의 임원급이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어? 자기 아들내미 딸내미가 할 것 같아? 안 된다 이거야. 김정은 오너죠, 오너. 김정은은 3세 아니야. 네. 예? 그러니까 오너냐 오너. 그러니까 일본말 써서 좀 그래도 야도이. 예? 그러니까 고용사장이 물론 엄청난 총수지 고용사장이 다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우주센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야, 이 재래식 무기 포탄을 러시아에 대거 준 다음에 이게 이제 김정은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정찰 위성이 정찰 위성. 네, 그렇죠. 미국 스텔스기는 이거 오면 정찰 위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제 했잖아요. 근데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저거 핵 추진 안 된다 저거. 저 모양새로는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그 기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끝나고 또 1000km를 가가지고 또 이제 군수 기지 거길 또 가요. 네. 생산 기지.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정상회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자, 원래는 이제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전 지구촌이 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지전이라 뭐 이런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자기 내부적으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연된 평화의 기간이었다. 뭐 전염병과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끝났잖아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동시에 고통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누구한테 치명적이냐면 정치 리더십한테 매우 치명적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뭐가 안 좋아지나요? 중산층 이하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죠.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긴다고요. 대부분 정치가들은 그 불만을 대외적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나온 기간 되면 대부분 하이퍼 인플레이션 후반부에 나와요. 큰 전쟁은. 그래서 대부분 그게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치가들은 뭐예요?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 정권을 유지하려면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그죠? 밖으로 돌리고 싶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젖어드는 거거든. 그렇죠.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초입에는요 그냥 막 써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져. 근데 물가는 안 떨어져. 그러면 이제 불만을 누구한테 하냐면 위정자들한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큰 전쟁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게 푸틴 아니에요? 네. 푸틴이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정황이 이상해지네. 그죠? 프리고진 사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도대체 1년 반 이상 전쟁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한 달 반도 아니고 15일 만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국제적으로도 망신당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이랄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어떤 등장이라는 게 크렘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활력소 같은 것들에 그래서 뭐 파병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크렘린에서 공식적으로 파병을 논의한 건 아니다. 그리고 푸틴의 방북을 논의한 건 아니다. 그래서 무기 수입과 또 핵을 비롯한 위성 뭐 이런 그 기술을 수출하는 거 이런 정도에 이제 국한됐다라는 입장인데 네. 저는 걱정스럽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이런 행보가 올해 말 내년 초에 있을 어떤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고양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내년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선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왜냐하면 군사적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외교 안보적인 것들이 이슈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아젠다 세팅에서 경제가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경제 총력을 다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때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국가 운영이라든지 뭐 정부의 정책의 제일 우선순위가 경제 또 민생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이런 환경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사실 또 어떻게 뭐 안보라든지 이런 게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앞으로는 훨씬 더 빈번하게 노출되고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과 푸틴이 네. 만났고요. 빨리 했죠? 예, 뭐 한 10분 하신 것 같아요. 뭐 이 아니, 정도면 네. 뭐. 6분. 네. 자, 그리고 네. 요것도 연락이 왔습니다. 3프로 TV 요거 배송 메모란에 입력을 하시면 들몰 홍삼에서 홍삼 절편도 드린다니까 그것도 꼭 잊지 마시고 네. 달지 않은 홍삼, 들몰 홍삼 30포, 아니 30포가 아니죠. 30세트 쏘겠습니다. 와. 30세트. 여기 떡보단 좀 비싸요. 알고 계시고요. 제가 거의 20세트 더 50세트. 풍성하게 합시다. 아이 30이 뭐야? 아니, 누구든 뭐. 아, 20. 진짜로요? 응. 50세트 여러분께 쏘겠습니다. 추석 전에 배달 드리겠습니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진짜. 자, 유정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 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